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지금 제 옆에는 하랑한의원의 용한 한의사 박용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에 네. 귤 같은 거 먹으면요. 네. 위가 살짝 쓰리고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귤의 신맛 자체가 네. 위벽을 조금 자극해서 위험 증상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신맛이 약간 부담을 느끼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럼 제가 위험 증상이 있는 건가요? 그거 하나만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생각보다 한국인에게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많습니다. 네, 제 주위에도 위험 걸렸다는 분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네. 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 질병이 흔할 때 생기는 위험성이 하나 있는데요. 네. 100명 중에서 90명이 아무런 질병이 없고 10명 정도가 위험이라면 네. 이분들은 위험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고치려고 하실 건데 네. 100명 중에서 90명이 위험이면 네. 너도 위험이고 나도 위험이니까 이게 원래 보편적인 건가 보다 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않는 그런 폐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죠. 네.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어서 나중에 큰 질환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험을 앓고 계시다면 네. 이게 식습관 때문일까요? 위험의 원인들을 살펴볼 때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중에서 어떤 재료 중에서 소금이 조금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죠. 짜게 먹으면 위에 나쁘다. 네네. 네. 네, 짠맛의 소금 자체가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혈액의 양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혈액의 양을 소비를 한다. 예, 예를 들면 뇌 같은 경우에 전체 혈액량의 20%를 소비한다 그러죠. 네. 그리고 근육에는 혈액이 당연히 많이 담겨 있을 거고요. 소화기가 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액이라는 것은 일을 하러 가는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필요하면 혈액을 보내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소화기 쪽으로 혈액이 순간적으로 왕창 몰리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나면은 뇌로 혈액이 가야 되는데 점심을 먹은 그것 때문에 위쪽으로 혈액이 몰려버리니까 뇌로 갈 혈액이 부족해져서 잠이 오는 것이 네. 식후 피곤증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액이 소화기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하루에 3번 일단 식사를 하죠. 네. 그리고 위장부터 시작해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짜게 먹는 식습관을 자꾸 들이게 되면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어서 네. 혈액이 제대로 위장 쪽에 작용을 못할 것이고 네. 또 짠맛 자체가 우리 몸의 자체를 굳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장도 그다지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방송들이나 언론들에서 위험의 원인들을 방송을 할 때 애꿎은 소금만 계속해서 때린다는 거죠. 네. 예, 물론 소금도 큰 원인이지만 소금의 종류가 천일염이라든지 죽염이라든지 간수를 뺀 볶은 소금이라든지 이런 좋은 소금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이런 소금들은 오히려 적당하게 먹어줘야 우리 몸에서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 적절한 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너무 싱겁게 먹어도 위장에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식습관 중에서 빨리 먹는 식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항상 자주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꼭 씹어 드시기 시작하시나요? 네,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예,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보다 실제로 네. 씹는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밀가루 음식이 안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죠.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성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밀가루 음식이 대부분 다 면 종류죠. 네, 면. 아니면 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후루룩 먹게 되어서 빨리 먹게 되는군요. 빨리 먹게 되면서 씹지를 않아요. 예. 그냥 마치 면 자체가 목구멍으로 목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쵸? 느낌으로 드시는 네.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씹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위장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 네. 그래서 씹는 것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10번 정도 내외로 씹거든요. 적어도 저는 30번. 권장량은 네. 50번 정도는 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위험이 많은 게 빨리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빨리 먹죠. 네, 엄청 빨리 먹죠. 학창 시절에 몇 분 만에 밥 드셨나요? 저는 쉬는 시간에 도시락 까먹었습니다. 대부분 5분 네. 엄청난 속도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식습관 중에서 빨리 먹는 식습관 외에 네. 더불어서 식사할 때 물 종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마십니다. 같이 마시죠. 네, 그것을 네.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물 종류 중에서 국, 탕, 찌개를 좀 또 지나치게 많이 먹죠. 네. 물론 그 분자 구조가 좀 틀려서 맹물을 먹는 것보다 국과 찌개, 탕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조금 지나치게 많이 먹는 식문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국, 찌개, 탕에는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네. 경향이 있어서 추가로 또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사실 위험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네. 식습관, 뭐 어떤 것을 먹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뭐니 해도 위장에는 가장 스트레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네. 특히 뭐 앞자리에서 식사하실 때 불편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체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당장에 우리가 급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위장에서 부담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항상 뭔가에 골똘하게 고민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위장에서 부담을 느껴서 위장 운동이 저하가 되고 네. 위산 분비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그 연동작용 자체도 잘 안 되어서 네. 자꾸 소장 부위도 충격을 받게 되어서 배가 단단해지고 네. 한방에서는 담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자꾸 쌓이게 되어서 위장이라든지 소장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위염뿐만이 아니라 위궤양이라든지 나중에는 면역력의 문제까지 전달되는 그런 점점 더 퍼지는 원인이 되기도 네. 하니까 식습관 자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저는 오늘 천천히 먹을 거, 네네. 그것보다 많이 씹을 거. 네. 네, 그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하나씩 습관을 고치시기만 하셔도 네.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습관들이 고쳐질 거고요. 네. 그것이 결국 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하랑한의원 박용환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